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재점화된 AI 버블론과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홀로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에 외인가 기관이 각각 9,569억 원, 4,803억 원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1.84% 내리면서 4,090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대다수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반도체 대장주가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98% 내리면서 55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0.67% 약세, 현대차가 2%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한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4%대 강세 나타내면서 177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물량 담아낸 반면에 외인가 기관은 각각 185억 원, 1,323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 막판에 그래도 끌어올려주면서 0.16% 오른 938선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대 강세로 마감한 반면에 에코프로가 1%대 내리면서 11만 200원에 장 마감해줬고요. 이 밖에 알테오젠이 0.69% 상승, ABL바이오가 3%대 강세 나타내면서 19만 5,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0.1%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로 고영이 48.1%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로 소개해드렸던 SL 무려 43.97%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49,60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엔터스로 소개해드렸던 하이브가 7%대 상승률, 한글과 컴퓨터가 10.9%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JNTC 역시 4%대 상승률 달성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한미반도체 5%대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T로보틱스 역시 단기간 안에 15%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만 90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금일 미증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월요일 약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미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우 지수는 일부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나스닥은 보합세를 가져다가 금일장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FOMC 결과와 금일장에 다시 나타난 AI 버블론이 있었는데요. 우선 FOMC 결과를 보면 이번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만큼 이번 금리 인하 자체가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목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을 때도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전망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FOMC는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이자 연속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 것인데요. 자, 24년도부터 4.5% 기준금리를 10개월 동안 동결하여 유지해 오다가 최근 양적 긴축 종료와 함께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FOMC에서 단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최근까지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노동지표가 꾸준히 악화되어 왔고 또 미국의 부채 상황까지 현재의 부채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당연한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기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순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유동성 공급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시기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은 물론 디폴트 가능성까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어느 정도 감소해서라도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습니다. 자, 금리 정책은 항상 리스크가 더 낮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 기존부터 제가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의장은 발언에서 FOMC 위원 중 누구도 다음에 금리 인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자,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투명한 건 여전하겠지만 중립금리라고 지금 현재 바라보기에는 좀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자, 최근 양적 긴축이 종료된 부분과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 중인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비둘기에 가까운 그런 발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단기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되는 시기에 저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당연히 미국의 부채와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시장 악화 때문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완전한 중립금리 범위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후 추이를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향일 텐데요. 이제 다음번 FOMC에서의 금리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나스닥이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연준에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 의견과 동결 의견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진 해석이 된 게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배파적이기만 하던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에서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라는 발언 자체는 단순히 바라봤을 때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 이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립금리가 살짝 높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발언을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제 기간이 임박해가는 만큼 이미 레임덕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평소처럼 매파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번에 너무 현실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당연히 트럼프 측 인사가 될 것이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인사는 온건파인 해시입니다. 네.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은 여전히 유동성 공급일 텐데요. 그동안 파월 의장을 대놓고 막 욕을 할 정도로 유동성 공급을 강요해왔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진행을 했던 이유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뭐 미국의 부채 해소가 있을 테고요. 또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해서 재정 정책, 미국의 재정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만큼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말한 뭐 1회가 아닌 2회 최소 2회 이상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의 유동성은 강하게 폭발적으로 유입되게 될 것이고 이는 과거 팬데믹 이후 시장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때만큼의 소비를 촉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만큼의 강한 소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유동성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지표 일정이 소화된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연말 랠리가 찾아올 가능성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흐름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글로벌 시장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과 금리 차이가 점차 좁혀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엔캐리 청산 리스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구간이 내년 초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년 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뭐 리스크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겠고 연말 랠리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겠습니다. 자, 지금은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런 만큼 투자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 텐데요. 지금 시기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투자에서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서 시청자분들 수익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향후 전망에 반응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 기조는 이어지는 만큼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공략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국내 증시 미 증시 영향으로 좀 강보 합장이 이어졌었죠. 전반적으로 좀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만큼 뭐 특별히 뭐 수익이 나온 종목 이런 종목 체크하는 것보다는 진행 중인 종목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이었죠. 티로틱스 진입가가 살짝 못 미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무리해서 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일 섹터 종목으로 좀 강한 수익을 가져갔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동일 섹터, 그러니까 AI 섹터 자체에 좀 한 종목 투자, 많아야 뭐 두 종목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입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AI 섹터 종목으로 충분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뭐 수익은 수익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티로보틱스 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월요일에 방송을 하잖아요. 자, 이후로 진입가의 다음 날에 좀 살짝 못 미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자, 금요일장까지도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이후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죠. 이제는 좀 놓쳤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를 다음번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기존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동일 섹터 종목으로 말씀드렸지만 가져갔기 때문에 뭐 아쉬울 거는 전혀 없겠습니다. 기존 종목이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튼 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JNTC 한번 보겠습니다. 자, JNTC 제가 매수가 21,150원에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12월 초에도 이렇게 좀 매수가 이내로 들어왔었고요. 자, 이후로 지금 오늘 또 수급이 최고 뭐 9%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아직은 뭐 수급이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뭐 이동평균선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지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됐고, 자, 여기 좀 강한 2만 원대 지지 구간 돌파를 했고요. 그 지지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크게 뭐 물리지 않고 지금 안정적으로 좀 수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구간 다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요 그대로 좀 보유 중인 종목인데 그대로 목표가 유지하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30.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하이브 지금 네. 목표가 오늘 달성을 했는데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착오가 있었네요. 이게 수익을 봐놓고도 미리 다 제시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28만 원에 제 매수가를 드렸고요. 자, 보면은 28만 원 매수가 기존에 하이브 뭐 한참 11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한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계속 뭐 수익권에서 가지고 오다가 자, 오늘 31만 2천 원 최고가에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목표가라는 게 어차피 1차 목표가고요. 이게 절반 여기서 이제 수익이 그러니까 그 제가 미리 제시를 목표가를 드렸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나셨을 텐데 자, 이후는 이제 2차 목표가 뭐 자율적으로 좀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는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신망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통신망 어떻게 들어오죠? 그 문자로 보통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네네. 가능하시거든요. 문자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아무튼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수익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또 좀 빠졌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아무래도 뭐 네네. 아까 말씀드렸죠. 금요일 비증시가 좀 약세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국내 증시도 좀 오늘 약세가 나타났죠. 자, 우선 지난주부터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국내 증시 일주일 동안 강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좀 움직이지가 않는 그런 답답한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미증시 영향과 환율 영향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관망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 국내 증시에는 연말 랠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라도 단기 외화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환율 방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연말 이후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이 실제로 돌파되었을 때
적극적인 외환 당국의 그런 실제 개입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서학개미 관련으로 뭔가 액션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환율이 1,500원 선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돌파된다면 공포심에 따라서 서학개미의 투자 비중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심이 시장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자, 이러한 서학개미를 강제하기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더 강력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수급을 유도하는 게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서학개미를 탓하고 강제하는 그쪽으로 갈지, 또는 시장 환경을 더 강하게 개선을 하면서 강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더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정책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이 머지않은 시점에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저는 여기서 좀 전자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좀 항상 좀 기대이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0원 부근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11월부터 이어진 횡보세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연말 이후 조정장이 나타났을 때 외인 이탈과 함께 환율의 추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 FOMC의 금리 동결에도 원화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었던 만큼 환율에 정말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않았는데요. 자, 그보다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부분이 원화에 대한 약세 부담을 조금 더 가중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 외환 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구두 개입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매일 같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슈부터 해서 이런저런 구두 개입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단기적인 환율 방어에 그치는 만큼 별다른 그런 강한 효과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까지 양적 긴축을 단행을 했던 미국과 달리 한국은 최근까지 재정을 꾸준하게 늘려오면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렸고, 이에 따르는 환율 불안으로 환율이 또 불안해지니까 마찬가지로 서학개미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 모든 투자 주체들이 달러를 사들이는 이런 개념이 된 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말 국내 증시에 외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잠시는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하지만 연말 이후에도 지금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은 돌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돌파된다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 내수 시장은 더욱 최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물가 상승이나 소비 위축,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뒤따라오게 될 텐데요. 따라서 1,500원이 돌파되었을 때 외환 당국의 실제 개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단기적인 개입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므로 연초에는 원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과 증시 조정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은 대략적인 이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구간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국내 증시 방향성은 아직 연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분명히 상승이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부터는 환율 부담에 따라서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만큼 지금은 단기 대응 위주로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현금 비중을 가지고 동시에 해외 투자 비중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잠시라도 좀 해놔야 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 불안정한 시기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을 뭐 얼마나 강하게 가져가냐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수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나가는 소나기이고 자, 이게 어차피 지나가는 소나기인 건 맞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도 재차 이제 상승세를 연초가 조정장이 끝나면 이후에 다시 상승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뭐 굳이 무리하게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자,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좀 기간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 제가 월요일 딱 하루 요 시간만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문자 신청만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환율에 대한 부담 속에서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말 랠리로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연초에는 환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과 현금 비중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공략 섹터는 조금 오랜만에 준비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 준비했습니다. 바이오요. 네네. 네네. 자, 바이오 섹터는 변동성 자체가 크고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강한 그런 섹터입니다. 따라서 대응하기도 좀 까다로운 그런 섹터인데요. 자, 하지만 그 종목에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고 시기와 종목 선별만 잘 하게 된다면 결과값도 그만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처럼 증시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불안정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급 유입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 한미 무역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장기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이오 신약에 대한 15% 관세율 적용이라든지 제네릭 의약품 관련 무관세 적용 부분으로 섹터 전반 리스크가 낮아지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MFN 약가 정책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업 간의 경쟁 유도로 약값 하락을 유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약값에 대한 하락 우려가 리스크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하지만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료로 보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겠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란 기존에 승인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복제의 약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과 100%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그런 카피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대미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수혜 종목을 선별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준비한 바이오 종목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 바이오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으로 대미 수출 환경이 개선된 만큼 종목 선별이 그만큼 중요한 섹터인데요. 변동성은 크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섹터로 바이오 섹터 공략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바이오 섹터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종목명부터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까요? 종목명이 가장 궁금하죠, 아무래도. 그래요? 수아 씨도 좀 궁금하셨나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세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네,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네네. 자, 우선 이 종목의 재료가 되는 신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폐암 신약인 렉라자의 글로벌 상업화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한양행의 모멘텀이 바로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인데요. 자,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의 레이저 티닙의 병용요법으로 자, 이 부분에서만 향후 약 7조 원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은 기존 표준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단독 투여 대비 무진행 생존 기간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연장하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등 자,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자, 특히나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뛰어난 약효를 보이면서 경쟁력을 아주 강하게 입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미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 선호요법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등재가 되었고, 자, 이러한 이슈는 전반적인 글로벌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입니다. 자, 이후 레이저 티닙 글로벌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기업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R&D 비용 부담이 일부 있겠지만 그런 비용 부담이 당장은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완전히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그 재물을 봐야겠죠. 이 기업의 그 재물,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리스크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다.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 그리고 지금 부담 있는 기간임에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 가시화가 되고 좀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기존에는 61선에서 한번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으면 이건 무시해도 되겠고요. 자, 이후로 61선의 지지를 받다가 이후로는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좀 수렴해 있는, 강하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수렴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움직임도 좀 적고 좀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크게 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24년도 말까지 큰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조정이 한번 강하게 나왔고 길고 강하게 나왔죠. 자, 이후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이 신약 개발 그다음에 R&D 투자 비용 이게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런 강한 보합세가 그러니까 방향성을 타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매출은 날 것 같은데 투자 비용이 좀 크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미국 언론에도 막 공개가 되고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주가가?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 지금 채팅창에서 네. 유한양행 요즘 너무 쉬고 있는 듯 이런 댓글 막 달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최근까지 AI 섹터 자체가 너무 좀 강하게 부각을 받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은 좀 많이 관심을 좀 소외가 됐어요. 네네. 근데 한미 무역 협상에서도 이게 바이오 쪽이 특히나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신약을 개발하고 근데 트럼프는 정책 자체가 약값을 낮추는 정책이에요. 뭐 90% 이하까지도 낮춘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아니죠.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세가 낮은 관세를 받고 무관세를 받고 제네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받고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가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럼 뭐예요?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다는 건 결국 장기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결국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한 복잡한 이해들이 얽혀 있고 또 AI에 너무 과열된 시장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평선을 달린 거예요. 정말 그냥 일자죠, 일자. 수평선. 네네. 근데 여기서 이후로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언제 상승 가능성이 높냐면은 불안정한 시기. 불안정한 시기. 그렇죠.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뭐 하락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불안한 장세에서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오르고 있고 증시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맞아요. AI는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말 랠리부터는 이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구체적인 부분 이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또 그쵸. 시간이 이렇게 네네. 방송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상승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이 구체적인 대응 구간 문자 신청 주시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약주로 유한양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의 글로벌 상업화가 임박한 현재 구간에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유한양행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공약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약 섹터는 또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공략 섹터는 뭐 매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AI 섹터. 저희 단골 섹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기간이고, 그렇죠. 기존부터 계속 이거 제가 밀어왔잖아요. AI. 맞아요. 그쵸? 지금 AI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주도 섹터가 아니고 거의 뭐 AI만 간다 이런 시장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AI 반도체는 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AI가 붙어 있으면 다 올라가요. 그 정도로 좀 네네. 과열이 되어 있고 AI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연말 랠리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타랠리. 그렇죠. 산타랠리가 진행이 된다면 AI 빠지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는 그쵸. 섹터죠. 지금 이것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만 뭐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섹터 오늘도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매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그 종목 바로 T-로보틱스였죠. 자, 여기서 아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AI 섹터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지금 주식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에서 벗어나는 섹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현 시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섹터이고 연말 전 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 그런 만큼 지금은 AI 섹터 쪽으로 단기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기 투자입니다. 이게 연말 랠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인 거지 뭐 내년 초, 뭐 내년 중순까지 계속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고 흐름에 맞춰서 고점에는 팔고 또 재매수 구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좀 순환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AI는 단일 기술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자, 세계 주요국들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자, 세계 주요 기업들 또한 투자비를 매년 2~3배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AI 관련 인프라, 반도체, 알고리즘 서비스 기업들의 장기 성장세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AI 산업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AI 의료 섹터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AI 의료 섹터는 의료 비용 절감과 진단 정확도 향상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기반하는 구조적인 성장 섹터입니다. 특히 영상 진단, 병리 분석, 신약 개발 등 의료계의 모든 단계에서 한계를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런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은 각국 정부와 의료기관이 AI의 임상 유효성을 인정을 하고 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미국 FDA의 AI 의료기기 허가 가속화는 이 섹터 자체의 성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글로벌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국내외 AI 의료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AI 기술 내재화를 하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국내 AI 의료 기업들에게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 기회로 이어지게 되면서 섹터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AI 의료 섹터는 초기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의 속에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요. 자, 초기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상용화가 돼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AI 의료 섹터의 직접적인 그런 수혜주를 제가 좀 엄선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 제가 지난주에 T로보틱스 블라인드 똑같았죠. 그쵸. 기대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됐나요? 단기간 안에 또 상승률이. 근데 그보다 어쨌거나 더 좋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네네. 무리하게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어쨌거나 폭발적인 상승으로 폭발적인 것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로 가지고 아무튼 10% 이상의 그런 강한 오늘만 해도 좀 수급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그만큼 좀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AI 섹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민상 전문가님이 굉장히 자주 들고 와주시는 단골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현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섹터로 AI 섹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소개해주신 AI 섹터 히든 종목이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조금 이게 사실은 유명했던 종목이라서 유명했던 종목. 네, 이거 설명드리면은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블라인드로 준비한 종목, 자, AI 의료 섹터에서 조금 과거에 강하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좀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 다시 한번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종목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자면, 자, 이 기업은 미국 유방암 검진 시장의 네트워크를 가진 볼파라를 인수를 하면서 AI 솔루션인 땡땡 인사이트의 미국 내 시장 진입 기반을 잡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볼파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호주, 스웨덴, 사우디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암 검진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서 국가 단위의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는 향후 매출을 확보한 것과 동시에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해왔지만 이제는 매출 확대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진단 보조를 넘어선 고부가 가치 시장인 항암 치료 분야에서의 성장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핵심 모멘텀이겠는데요. 자, 땡땡 스코프는 땡땡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가리는 표현입니다. 네네. 땡땡 그러니까 기업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땡땡 스코프는
면역 항암제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인데요. 이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 및 임상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고성장세를 이 기술이 그만큼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20여 개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협업이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이어질 경우에 장기적인 재료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땡땡스코프의 미국 식품의약품, 그러니까 FDA죠. 허가 획득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자, 허가 시에 신약 개발 파트너십과 함께 이 상용화 자체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 개발 초기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인 적자 우려를 지금은 해소를 해나가면서 이제는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자, 이 기업은 이러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기적인 그런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락을 해왔는데요. 자, 독보적인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무가 꾸준하게 좋지 않았다.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됐다. 특히 25년까지 이 기업이 흑자 달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목표를 27년으로 좀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장을 하게 되면서 자,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발생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악재 중에 가장 큰 부분, 너무 악재를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용을 아셔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재 중에서도 가장 컸던 부분, 바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이었는데요. 자, 최근 기업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하고 인력 감축, 그러니까 인력을 진짜로 감축을 해버리고 자회사 지분을 담보로 하는 사모사채 발행 검토를 하게 되면서 자, 이런 소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리스크, 그러니까 최악의 리스크까지는 좀 제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러니까 극대화하는 그 투자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그 리스크는 보완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엄한 데서 뭐 빌리고 무리하게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담보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올해 3분기 매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는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지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빠르게 볼게요. 지금 우하향을 굉장히 오랜 기간 했죠. 24년 말부터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아직은 수급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통신망에서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네, 네네. 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드렸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